진화의 더 동물의 유혹 불안의 기원 1만 년 전의 실수 응용의 시작.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하고 지쳐 있을까요? 퇴근 후 야근 회식으로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고 배달앱을 열어 치킨을 시키고 그걸 먹으며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겨우 잠드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감정도, 체력도, 정신도 탈진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며 한 손엔 치킨, 다른 손엔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늘 무언가에 쫓기고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왜 과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책하고 때로는 멍하니 공허함에 빠질까요? 이 모든 현상은 단지 바쁜 현대 사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 1만 2천년 전 인간이 처음으로 땅을 갈기 시작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경의 시작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류사 연구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왜일까요? 농경은 분명 인간에게 더 많은 식량을 주었고 정착과 문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농경 이전, 인간은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인류의 시간 대부분, 무려 95%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고기와 열매를 찾아 이동하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의 연속이긴 했지만 놀랍게도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남은 시간엔 쉬거나 대화하거나 춤추거나 노래했죠. 인간의 몸은 이 시기에 최적화됐습니다. 튼튼한 골격, 강한 근력, 다양한 식단, 무리 속에서 지위를 나누지 않고 평등하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불을 다루고 도구가 정교해지고 아기를 키우는 능력도 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살아남게 되었죠. 문제는 사냥할 동물과 채집할 식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자연의 재생 속도보다 인간의 수요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서로 뺏고 이주하고 무리를 흩뜨리고 갈등이 생기고 이때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합니다. 우리가 먹는 걸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더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 속으로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렵채집 사회는 대체로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했지만 돌독기, 불 사용, 저장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생존율이 높아지자 인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야생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냥할 동물은 제한적이고 열매나 뿌리도 계절이 지나면 사라졌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생밀, 보리, 벼 같은 곡물을 모아 씨를 뿌리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보조 식량이었지만 점차 주식이 되었고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원해서 농사를 짓게 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닌 점진적 함정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진화의 덫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엔 농경이 수렵채집보다 효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생산량도 불안정하고 칼로리 효율도 낮았죠. 하지만 이미 뿌려놓은 씨앗 쌓아둔 곡물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꾸면 더 나아질 거야. 그 믿음 아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고 어느 순간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요약하자면 조금씩 깊숙이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곡물에는 인간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장성과 축적성입니다. 고기나 열매는 금방 썩습니다. 하지만 곡물은 건조하고 보관하면 수개월, 수년간도 쓸 수 있었죠. 저장이 가능해지자 잉여 식량이 생겼고 이에 누군가는 농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치, 종교, 군사, 지배, 조직, 문명은 바로 이 곡물의 저장에서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곡물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연료였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나왔는가?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복잡한 사회 구조의 씨앗은 곡물의 저장성과 축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명의 뒷면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유연한 생활 방식, 그리고 자연과 함께 숨쉬던 본능적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곡물 덕분에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몸과 마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농경은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엔 강요였습니다. 특히 중동 비옥한 초승달 지대처럼 기후가 건조해지고 대형 동물이 멸종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사냥이 불가능해졌고 풍부한 야생보리와 밀 같은 곡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몰아세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 그 자체도 이 선택을 뒷받침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짧은 기간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당장 굶는 것보다 먼 미래의 불편을 감수하는 쪽을 택합니다. 농경은 당장 식량이 보장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장기적 위험보다 단기 생존을 선택했고 그 결정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농경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땅을 갈면서 곧 우리의 자유와 건강 그리고 시간까지 함께 갈아 넣었습니다. 땅만 갈 줄 알았는데 인생까지 갈아 넣어버린 셈이었죠. 우리가 땅을 갈며 갈아 넣은 것은 사실 자유와 건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악화입니다. 고고학자 엔젤의 연구에 따르면 농경 전후를 비교했을 때의 인간의 평균 키는 남성 기준 약 15cm, 여성은 약 10cm 줄었습니다. 클락 스펜서 라르센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경 이후 인간은 탄수화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에 의존하면서 영양결핍, 충치, 골다공증, 관절 이상이 급증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의 폭증입니다. 농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중 내내 지속되는 중노동입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고 탈곡하고 저장하고 수렵채 집인이 하루에 몇 시간만 일했던 반면 농경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아직도 수십만 년 전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도 운동을 싫어하고 몸을 눕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농경은 인간과 가축을 밀집된 공간에 모이게 하였고 이는 인류 최초의 전염병 창궐을 이야기했다. 농경 이전에는 없던 대규모 감염병인 홍역, 천연두, 독감 등은 모두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는 불평등과 억압의 시작입니다. 잉여 식량이 생기면서 소유가 가능해졌고 소유는 지배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스콧은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국가와 계급은 농경과 함께 등장했다. 땅과 곡물은 군주의 권력을 만들었고 농민은 세금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인간은 이제 서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지 못할까봐 생깁니다. 농경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보다는 내일에 중독되었고 그게 바로 현대인의 상시 불안의 정체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농경의 산물입니다. 자연을 통제하는 논리 속에서 인간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우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되었고 분노는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여 억누르고 결국 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팔로워, 조회수에 목을 매는 우리는 이제 잡은 고기를 무리에게 자랑하는 대신 알고리즘에게 편집 영상을 올리며 그 반응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무리에게 자랑하던 조상 대신 알고리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농사의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들, 불안, 과로, 감정 억제, 사회적 비교, 중독 등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 문제도 현대 기술의 부작용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이 처음으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세웠던 바로 그날 1만 년 전의 선택이 지금 우리의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스마트폰처럼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 줄 알았고 그것이 더 나은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금도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땅을 일구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본능과 시간을 가두는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스마트폰 중독처럼 달콤했지만 무거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덫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상 지식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